공학 박사이자 한 중소기업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영창 씨. 그는 물 박사이자 물 전도사로 유명하다. 어릴 때부터 약골이었던 류 씨. 그의 부모님은 모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살기 위해 운동했고 생활 습관도 고쳤다. 10여 년간 공부해 실천하고 있는 건강관리법을 담아 책으로 내기도 했다. 그는 업무에 열중해 있을 때도 물 마시는 것을 잊지 않는다. 류 씨는 신체 수분 부족이 생활습관병의 단초를 제공한다며 하루에 2리터의 물을 갈증이 나기 전에 나눠 마시라고 말한다. 이렇게 물 건강법에 대해 강의를 하러 다녔다. 제가 1995년에 과장 시절에 그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할 때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그 양방 한방 어느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고생했는데 나중에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웬만한 그 생활습관병, 물 부족이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면 각종 병도 저절로 낫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혈압, 비만, 변비, 기관지 천식은 수분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는 것. 류 씨 자신도 물 먹는 습관 등 생활 습관 개선으로 고혈압을 치료했다. 물 박사 류영창 씨. 과연 그는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고 있을까? 물은 일단 살아있는 물이 좋다.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pH 7.3 정도의 물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물이라는 거는 상온보다 한 10도 정도 낮은 물. 이러니까 물을 끓여 먹는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은 미리미리 항상 조금씩 평소에 마셔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과 더불어 식단도 확 바꿨다. 좋아하던 밀가루 음식은 현미밥으로, 갈비탕과 육개장은 채소가 많은 비빔밥으로 대신했다. 적색고기 대신 생선을 챙겼다. 식단을 저염, 저자극식으로 바꿨다. 덕분에 그는 현재 약 없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 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음식물들을 분해하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운반하고 이런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지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로 인해 건강도 삶의 활력도 되찾은 류영창 씨. 올해 나이 59. 이제 인생의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 그에게 물은 새로운 생명을 열어준 선물과 같은 존재다.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값진 것이 바로 물인 셈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몸에 필요한 만큼을 제외한 수분은 소변이나 또는 호흡, 땀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고요. 반면에 물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체내에서 주요장기 혈액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 섭취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물의 효능은 다양하다. 물은 아토피 치료에 효용을 보이기도 한다. 아토피 피부의 대다수 세포는 물 흡수력이 떨어져 피부가 건조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생수를 제대로 먹는 아토피 환자가 그렇지 않은 아토피 환자에 비해 치료 속도가 빨랐다고 한다.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건조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제 피부에 무슨 병변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이제 피부가 빨리 낫게 하는데 이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건조한 상황이 되면은 조금 염증이 생기기도 쉽고 또 가려움증을 느끼면서 긁게 되면서 피부 병변은 악화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수분 섭취가 제대로 되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토피가 좀 더 호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물은 각종 술독을 풀어주는 역할도 한다. 술을 마시다 보면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알코올이 열로 바뀌어 온몸이 후끈해지고 이에 따라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열이 발산되기 때문이다. 이때 물을 자주 마셔주면 알코올이 분해돼 열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을 돕게 된다. 또 물로 담배를 끊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식사 후 대개 담배를 찾는 것은 습관에 의한 것이다. 담배를 끊을 때 수시로 물을 마시면 물잔을 입에 대므로써 어느 정도 심리적 만족을 주게 되고 물을 통해 니코틴의 배출이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약이 될 수 있는 걸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약수. 과연 약수는 안전할까? 약수는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기준에 따라 미생물 항목,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물질과 유기물질, 그리고 심미적 영양물질 등 총 46개 항목별로 연간 총 6번에 걸쳐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 이 약수들의 경우 올해 8월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약수는 정말 우리 몸에 이로울까? 이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결과가 지난해 발표됐다. 시판되는 생수의 평균값보다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 시내에 있는 250개 약수터의 미네랄 함량을 시판되는 33개 생수 제품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16곳은 대표적인 미네랄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중 칼슘의 함유량이 시판 생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서울 시내 49곳의 약수터에서 시판되는 생수의 평균값보다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약수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약수, 그 맛은 어떨까? 물이 좋고요. 여기가 오염도 안 되고 물이 깨끗해서. 물이 짠맛도 없고 아주 그냥 달다 그러나 맛이 아주 깨끗해요. 무생무치의 물에도 영양분이 있다. 미네랄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미네랄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 보조적으로 작용하는 이제 특히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뭐 뼈 건강, 근육 건강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물속에 많은 것들은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위에 조금 나쁜 것들로는 납이라든가 알세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은 특히 뼈와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칼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나 근육들이 움직이고 정기적인 자극을 제대로 받고 움직일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라 부르지만 미네랄은 분자 구조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를 내지 못한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함께 5대 영양소의 하나인 미네랄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영양소다. 인체 구성의 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몸속에 흡수된 후 모든 신진대사를 조율한다.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물은 물맛이 좋다. 결국 좋은 물이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알칼리 수여야 한다는 것이다.